일로 너무 지치다 보니 휴식 시간이 생겨도 집에 와서 TV를 보거나 잠만 자거나 연속이었어요. 뭔가 나를 내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시간은 없었던 거죠. 내 몸과 마음이 너무 많이 상해버렸다 생각이 든 거예요. 이러다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육아선배 수부장입니다. 대학생 때부터 회사에서 인턴 생활을 일을 빨리 시작하다 보니 일 시작한 연차로 따지니 곧 20년 차더라고요. 지금 회사에서는 만 17년이 넘어 18년 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는 임원도 되고 싶고 사장도 되고 싶었던 포부가 남다른 신입사원이었는데 회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중간중간 이렇게까지 회사를 다녀야 하나 고민하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죠. 오늘 저는 언제 그랬었고 그리고 어떻게 극복해봤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처음 회사를 그만둘까 생각이 들었던 시점은 5년 차쯤이었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IT 직군으로 입사를 한 터라 신입사원 때부터 여러 프로젝트를 다니며 일을 했어요. 보통은 프로젝트에 투입되고 나면 1, 2년 정도 가열차게 일을 하고 준비 중인 서비스 오픈을 하고 나면 한두 달 뒤에 철수하는 식으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평일이고 주말이고 회사 일 끝나는 데만 매달려 지내기를 4년 정도가 지나니 어느 순간 이게 맞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되돌아보니 건강은 건강대로 상하고 회사 일 말고는 나를 위해 시간을 언제 보냈던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로 너무 지치다 보니 휴식 시간이 생겨도 집에 와서 TV를 보거나 잠만 자거나 연속이었어요. 뭔가 나를 내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시간은 없었던 거죠. 그때 처음으로 내가 좋아하던 이 회사를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나? 그동안 해왔던 프로그램 개발이나 프로젝트에서 사람들과 협업하던 일은 너무 좋았는데 내 몸과 마음이 너무 많이 상해버렸다 생각이 든 거예요. 이러다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진행하던 프로젝트 마무리가 되자마자 팀 인사 스텝이랑 면담을 요청했어요. 중간 여러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운이 좋게도 다른 새로운 부서에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업무를 변경하게 되었어요. 사실 옮겨지는 부서는 제가 그동안 해왔던 업무와 전혀 상관도 없던 곳이라 다시 신입사원부터 처음부터 배워나갔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제 삶에 환기가 필요하다 느끼던 순간이었던 터라 일단 가서 해보고 안 되면 이직을 하자는 마음으로 부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서 이동하고 2년 동안은 다시 처음부터 모든 업무를 배워나가느라고 정신없이 지내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5년 동안 해왔던 일과 다르게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쌓아나가고 하는 과정들이 저는 즐겁더라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저 자신을 돌보고 운동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하면 좋았을 텐데 그런 요령이 부족했던 거였구나 싶어요. 그냥 내 앞에 놓여진 일을 끝내는 데만 급급해서 일은 잘한다고 이야기 들을지언정 나 자신은 잘 챙기지 못했던 거였구나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나로 돌아간다면 조금 더 자신을 돌보며 지내라고 조언해주고 싶어요. 두 번째로 회사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는 많은 워킹맘들의 위기 바로 아이가 아플 때입니다. 출산을 하고 복직을 하는 데는 큰 고민이 없었는데 아이가 제가 복직한 이후에는 유행하는 질병들은 놓치지 않고 걸리기 시작하니 정말 나중에는 아픈 아이한테 화가 나더라고요. 아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게 아닌데 아프니 어린이집은 못 가고 저는 회사에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어떤 날은 아이가 독감에 걸리면 저도 따라 독감에 걸리고 아이가 코로나에 걸리면 돌보다 저도 또 따라 걸리고 그런 과정들이 꾸준히 반복되다 보니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회사를 다녀야 하나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회사를 다니지 않고 아이와 함께 있으면 안 아프지 않을까? 아이 키우는데 주변 도움도 못 받고 아이가 아프지 않아도 매일이 아둥바둥 지내는데 이렇게 아프기까지 하다니 회사를 다니지 않아야 하는 걸까? 내가 일을 해서 아픈가? 내가 아이를 소홀하게 대해서 아픈가? 오만 가지 생각이 참 많이 들었는데요. 그 또한 시간이 흐르고 나니 지나가는 과정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는 아이가 아프지 않게 도움을 받았다 하는 영양제들도 먹이고 홍삼도 챙겨 먹이고 음식도 챙겨 먹여보고 했었는데요. 그냥 아이는 어렸던 거고 기관에 다니다 보니 질병에 많이 노출되어서 아팠을 뿐이더라고요. 내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아이가 결국은 커가며 거쳐야 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시간이 흘러 아이가 한 살 한 살 커가다 보니 결국은 덜 아파지고 금방 이겨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은 시간이 약이었다.
해답은 아이가 아플 때 돌보는데 엄마가 지치지 않도록 엄마 체력 관리와 멘탈 관리가 우선이다 싶네요. 세 번째는 회사에서 나를 필요로 하지 않다 느껴질 때예요. 바로 똘똘한 후배들은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데 제 자신은 진급에 누락되며 허덕이는 그런 때인 거죠. 육아휴직을 하기 전에는 정말 똘똘하고 후배를 양성해 나가는 존경받는 선배였어요. 회사 고과도 곧잘 나쁘지 않게 받아오기도 하고 일 잘한다는 소리 곧잘 듣던 저였거든요. 그런데 육아휴직 후에는 돌아와 보니 이미 제가 가르쳤던 후배들은 저만큼 성장해 있고 저는 되려 후배들에게 일을 배워야 하더라고요. 육아를 하면서 일을 다 잊어버렸더라고요. 그 일하는 감을 잃기 싫어서 육아휴직 기간에 꾸역꾸역 대학원까지 다녔었는데 말이죠. 그런 와중에 복직한 해에 진급 대상이었는데 적응하느라 이렇다 할 성과를 제대로 못 만든 저는 누락되었어요. 당시 친한 후배는 저보다 먼저 진급을 했죠. 아는 후배들이나 선배들은 당연히 너가 될 줄 알았다며 위로를 해주었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저 진급 발표가 된 날 회사 화장실에서 누가 알까 싶어 숨 죽여 울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당시 제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라요. 휴직하고 돌아오면 이럴 수 있다고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계속 했는데 마음은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바탕 울고 결심했어요. 누구도 토달지 못하게 내가 진급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진급하지 못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성과를 내자. 그렇게 일했는데도 안 되면 이직한다. 그 마음으로 다음 해를 지냈고 무사히 진급을 했어요. 세상에 죽자고 달려들면 안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 과정 중에서도 아이가 자주 아파 급하게 휴가도 정말 많이 썼어요. 하지만 일 하나는 똑부러지게 해내서 제 근태로 일의 성과를 그 누구도 운운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에게나 그만둘까 싶은 순간들이 찾아오잖아요. 저도 그때마다 정말 많이 흔들렸고 마음도 몸도 지쳐서 버거웠던 시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돌아보면 그때마다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 질문을 다시 붙잡았기 때문이었어요. 물론 지금이라고 해서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니에요. 여전히 엄마이자 직장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지금의 나는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졌다는 것.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일 때문에, 육아 때문에, 사람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분들이 계신다면 저도 그 길을 지나온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괜찮아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어려움이 언젠가는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저처럼요.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다시 한번 해볼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10년차 워킹맘이 아이 잘 키우며 회사 생활도 잘할 수 있었던 저만의 이야기들 또 가져와 볼게요. 구독과 알림 꼭 하셔서 도움되는 제 이야기들 놓치지 마세요.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어떤 이야기가 궁금하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또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